자, 중3 수업합시다. 지난주 문학부터 숙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니야. 자, 정음사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어의 대립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대립구조는 뭡니까? 내용이 의미가 상반된 거잖아, 맞죠? 여기 보면 화자가 맞죠? 남편의 어떤 무사기한을 기원하기 위해서 달이라는 맞지? 광명의 대상한테 기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은 뭡니까? 밝은 이미지고 거기와 대립되는 게 뭐고? 진대죠, 맞죠? 남편이 뭔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맞죠? 어두운 거,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달과 진대가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후렴구를 제외한 구조를 배열하면 시조 이상 형식이다. 아직 우리가 시조를 안 배웠지만 시조는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 혹시 배운 적 있나? 시조? 시조의 형식이 어떻습니까? 몇 장입니까? 우리 좀 얘기할 수 있나? 3장 맞습니다. 오, 잘한다. 3장 문제 맞죠?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죠. 각 장은 몇 음보입니까? 이것도 혹시 얘기할 수 있나? 3, 4가, 3이가 4가 4음보입니다. 4음보. 그러니까 시조는 기본 형식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죠? 4개의 음보가 3줄 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정음사 잠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지금 그 후렴 그 영구 빼고 알겠습니까? 영구 빼고 의미 있는 것만 보면 보세요. 다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그다음 영구 빼고 제제 넣으신 거요 진대를 드디어세라. 그다음 또 빼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정글하시라.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시어만 보면요 시조의 사음보의 삼정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음사가 어떤 시조의 시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3번 후렴구의 감탄사 아의에는 시적 화제의 고통스러움만 함축되어 있다. 아의는 아의 다동기할 때 아의죠.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후렴구 혹은 영구의 영구는 의미가 없는 맞죠 구조를 봐야 됩니다. 알죠? 이 정음사 같은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더 덧붙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적 화제 이런 마음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4번 뭐뭐 니을세라 이건 뭡니까? 남편에 대한 걱정과 의심. 그러니까 니을세는 뭡니까? 뭐뭐일까봐 두렵다. 맞죠?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걱정과 의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번 전미사 곰은 곰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까지 달이 비치기를 바라는 시적 화제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곰이 얘기했지만 높이곰이나 머리곰 할 때 높이곰이나 머리곰 할 때 이 곰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뜻으로 쓰이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을 강조한다. 맞죠? 답은 3번이다. 2번 기억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뭡니까? 달이죠. 요거는 4번입니다. 기원의 대상이면서 성찰이 뭐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맞죠? 과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돌이켜보는 건데 여기서 정음사에서 화자, 아내인 화자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성찰은 아니다. 3번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에서 내를 각각 이 내를 뭡니까? 화자인 나나 임이라고 볼 때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러니까 답 쓴 거 옆에 다시 한번 적어서 3번이니까 우선은 만약 나가 맞죠? 나가 여기서 주어면 뭐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저물가 되었다는 거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시적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남편을 배운 갈 길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뭡니까 이 나가 임이라고 했습니까? 임이 행상 다니는 길 혹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도 됩니다. 길이 어떻게 쉽니까? 저물가가 높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요 마지막 구절 내 간음대 정글하셔다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4번은 좀 문제를 조금 재밌게 했죠. 광고를 냈다고 할 때 그러면 빈칸 2개 있지. 남편을 찾습니다. 몇 년 몇월 며칠. A는 뭐겠습니까? 장소겠죠. 뭐고? 남편의 어떤 그 직업이 나왔잖아, 맞죠? 어디에 가 계신가요? 하면서 맞죠? 그럼 어디입니까? 시장이죠. A는 시장 맞습니다. B는 무엇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뭐다? 뭐 위험한 곳에 있을까봐 혹은 아니면 위험에 빠졌을까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됐나? 그래서 A와 B는 요 C의 내용을 봤을 때 적절하게 적으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제막매가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볼까요? 제막매가. 자,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물론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뭐 교과서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많이 언급된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제일 첫 번째 구지가하고 홍조가 배웠죠. 그래서 기억이 그거는 고대가였죠. 고대가요 맞죠? 고대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선 시기에 불려졌던 노래들 맞죠? 조금 아직은 시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단순하게 성격된 맞죠? 구지가는 집단의 어떤 기원이었죠. 지도자를 주십시오. 황조가는 뭡니까?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맞죠? 외로움을 얘기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정사는 이거는 어느 나라 노래입니까? 이거는 삼국 중에서 기억 안 나? 맞아. 일단 보면 되겠어요. 뭡니까? 백제죠. 백제. 정읍이 지금 당시 백제 지역에 있는 지금 아직도 있는 도시입니다. 정읍사. 그러니까 백제는 이거. 백제. 이 노래. 그러니까 유일한 백제 노래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얘기했지만 삼국을 tún하면 신라죠. 그러니까 그 신라에서 즐겨서 불렀던 갈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향가라는 갈래입니다. 거기 우선은 구쪽에 보면요. 구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제목 밑에 뭐 됐노? 19채 향가라고 돼 있죠, 맞죠? 19채 향가 보입니까? 이 제목매가는 19채 향가라는 갈래입니다. 향가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향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요. 우선 향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향가는 신라 시대 맞죠? 신라의 어떤 노래입니다. 신라의 뭐 삼국 시대 때 신라나 아니면 그 뒤에 통일신라 그때 신라에서 유행했던 갈래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중요하기보다는 두 번째 꼭 알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근데 지금 향가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5편 됩니다. 알죠? 25편. 삼국유사 알죠? 아나 역사책 맞죠? 삼국에 이거 언제 누가 지었노? 어느 시대 누가? 고조 시대 스님 일현 스님이 지었잖아. 삼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뭔가 이렇게 역사 교과서 같이 지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좀 이렇게 이야기 위주로 인물 위주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기에 14수의 향가가 있습니다. 향가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향가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한자. 왜냐하면 이때 성유사를
있을 당시에도 뭡니까? 한글은 있다 없다? 없죠. 고전 시대니까 맞지? 그러니까 한자로 규정인데 근데 뭐냐면 이 향가의 가사를 한자로 적었는데 그것이 좀 이상해 뭔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적는 한자 적는 방식이 아니고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글자는 남의 글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적은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만약 지금 한글이 없다. 지금은 영어가 가장 맞죠? 보편적인 외국 아닙니까? 만약 지금 한글이 없다. 그러면 만약 이런 거죠. 집에 간다 할 때. 그럼 집에 간다를 보세요. 영어는 우리가 쓰잖아, 맞죠? 그러니까 집에 간다를 집에 간다 이렇게 바꾼 거죠. 각 단어마다 각 음절마다 다 대명사 잡고 이렇게 집에 간다 이렇게 쓴 건 이건 영어 쓴 겁니까? 영어 미국 서양 사람들이 쓴 영어 쓴 방식 아니죠. 단지 뭡니까? 그 영어 알파벳 영어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적은 거죠, 맞지? 이건 영어를 쓴 게 아니죠. 영어를 빌려온 거죠, 맞지? 알겠습니까? 한글이 없으니까 없다 치면 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불편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쓸 수 없잖아, 우리가. 아예 말도 영어로 해야죠, 맞지? 우리 말도 사라진 겁니다. 수업도 다 영어로 하고, 맞지? 이렇게 되고 싶나?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지금은 영어지만 이때는 한자가 맞지 가장 보편적 글자겠죠. 그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향찰표. 향찰 들어봤으면 혹시 향찰 처음 듣나? 그걸 향찰표라고 합니다. 향찰로 표기했다. 그러니까 향가는 향찰로 표기됐습니다. 세 번째, 지금 남은 게 25수밖에 없다 했죠. 다 뭡니까? 4줄 아니면 8줄 아니면 10줄입니다. 알죠? 이렇게 딱 3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구체, 8구체, 19체라고 합니다. 4, 8, 19체. 가장 완성된 형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19체겠죠, 맞죠? 4줄을 한 번 더 준 게 8줄이고 거기다 2줄 보탠 게 10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19체가 가장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한명에도 19체가 생깁니다. 알겠죠? 요거 좀 어디 필기해 놓으세요. 향가에 대해서 우선 이 정도만. 다음 주에도 향가 한 편 들을 건데, 그러니까 향가라는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신라에 유행했던 노래 갈래입니다. 시가 갈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이 제망매가죠. 이건 그냥 한자야. 제망매가. 가는 노래가자고. 제망매가. 뭐 혹시 연상되는 거 있나? 제망매가. 다 한자인데 잘 안 떨어져 봤죠. 제는 이거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냅니까? 집에서. 제사 누구한테 줍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사 지내나? 아니지. 돌아가셔야 되죠, 맞죠? 그러면 제사 지내는 누구? 망매. 망은 이게 망자가 사망하다 할 때 망자입니다. 죽었다. 죽은 매는 자 누구일까? 매는 뭐냐면 이제 그렇죠. 만약 지금 남동생이 되잖아, 맞죠? 여동생이 있으면 종이가 여동생하고 뭐야 갑니까? 둘이 남매라고 하죠, 맞지? 남매 들어봤죠? 그러면 매가 뭐겠노? 여자 형제가 매입니다. 남매, 자매 이렇게 하자, 맞지? 그러니까 이 매는 뭐냐면 이거는 누이라고 하죠,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 작품은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해와 감상이 있죠. 구 쪽에 보입니까? 이해와 감상.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옛날 시가는 이렇게 다 그 시가가 어떻게 해서 불려졌는지 그 배경 설화가 있다고 했죠. 정서도 맞죠? 정서도 뭡니까? 그 남편을 이렇게 시장에 보낸 여인이 그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보세요. 자, 이 제왕묘가의 지은이는 월명사죠. 월명사. 이름이 월명사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위는 뭐다? 무슨 사인 거 보니까 스님입니다. 그렇죠? 스님. 그래서 보세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9체 향가로 위망매영제가라고도 한다. 이거는 제왕매가를 좀 더 맞죠? 늘려서 부르는 겁니다. 위망매영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으니까 위, 할위자, 망매 맞죠? 망매, 영은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데 똑같으면 영제가라고도 한다. 삼국유사기를 따르면 자 보세요.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그러니까 제사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지전은 종이돈입니다. 지폐.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알죠? 그러니까 서쪽은 보통 불교에서 뭐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서쪽. 황천간다카제 들어봤지? 그게 서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노랫말인지는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밑에 한번 보세요. 근데 밑에 보면요, 왼쪽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다? 왼쪽에 있는 요게 향찰표기예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 적혀 있는 글자는 한자지만 요것은 만약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봐 하면 이거 뭔지 모릅니다. 이상한데 뭔가 우리가 적는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그러니까 자 삼국유사에는 왼쪽에 것만 적혀 있겠죠, 맞죠? 요거 향찰표기만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 먹다. 이게 식자거든요. 먹을 식자 알지? 식당 할 때. 요거는 마늘 자자입니다. 그러면 향찰표기는 기본 이런 겁니다. 이렇게 조사나 어미 같은 거는요. 조사나 어미 만약 뭐 밥을 먹다 하는 거죠. 밥을 먹다 하면 을이나 다 이런 거는 뭡니까? 뜻이 없죠. 이거는 문법적인 어떤 기능만 하는 형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밥이나 먹 이런 거 뭡니까? 뜻이 있지. 이렇게 뜻이 있는 거는요. 보세요. 이게 먹을 식자고 요거는 마늘 자자거든요. 한자가. 요 마늘 자자는 알지?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는 뜻을 읽습니다. 그래서 먹다, 이거. 요거는 다예요. 요거 많다는 뜻은 상관없어. 많다를 먹다를 적고 싶으니까 뒤에 다로 끝나게 맞죠? 우리말 문장 적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많다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먹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찰표기는요. 이 한자를 쓴 것이 지금 이게 뜻을 적은 건지 아니면 음을 적은 건지 이걸 다 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어렵겠죠? 맞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본다면 각각의 한자가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뜻인지 음인지 뭘 적은지를 다 이걸 거의 뭔가 아무 해독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다? 이게 그렇게 해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상용사에 적힌 게 아니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해독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뭡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이거기 때문에 지금 현대하고 많이 다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오른쪽에 있잖아. 그걸 한번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냥 이걸 보면 또 이게 각각 뭔지 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생사고난 예의참에 저이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맞죠? 이렇게 이거조차도 지금 해석이
이걸 이 향착곡을 해독한 거지만 또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냥 뭐냐면 우선 해석을 더 합시다.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각각 그 문장 옆에 각각의 행 옆에 적으세요. 자, 선생님 적을게요. 보세요. 같이 실시간 적읍시다. 생사로난 돼 있죠, 맞죠? 이거는 뭔가 생사의 길은 생사의 길은 바로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좀 이렇게 줄 맞춰갖고. 그다음 이 샤멘 저 이거는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저 이거는 머뭇거리는 나는 가나다 말도 이거는 뭔가 나는 간다는 말도 맞죠? 말도. 그다음 못다 니꼬 가나 니꼬 못다 이루고 갑니까? 오케이.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거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건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옛말로서 가잘이 가을입니다 지금. 이에 저에 떠들 립다이 이건 뭐냐면 여기 저기 떨어질 잎처럼 나뭇잎 잎처럼 한 단 가지에 나고 이거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아온 겨 이거는 가는 곳 못 오는구나. 자, 지금 8, 9까지 적었습니다. 그 다음 남은 두 적이요. 아으 미타찬에 맛볼라 이거는 아으는 이제 감탄사죠. 아 미타찬에서 맛보다는 지금 맛을 보는 게 아니고 만날 나 도닦아 기들이보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하죠. 도닦아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노라. 자 이렇게 자 우선은 다시 한번 이 향차를 해독한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현대어로 적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현대어로 보니까 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조금 맞죠? 이 시 노래 가사니까 맞죠? 시니까 딱 이렇게 뭐 딱딱딱 와닿진 않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알겠죠? 생사의 길 이거 뭡니까? 생사의 길은 뭡니까? 생사가 뭐고 삶과 죽음이죠, 맞죠? 그러니까 생사의 길은 이거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요거 이렇게 다시 필요한 거는 거기 왼쪽 그 중간에 있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밑에 봐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방금 종이가 적은 데 써도 되고 그거는 더 편한 데로 하세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여기 있다 이거죠.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화자가 있는 이승입니다. 죽은 누이는 어디 갔습니까? 이승에서 이제 어디 갔노? 이승하고 또 어디 있노 이제? 이승은 삶과 죽음이 있지. 그런데 죽음 어디 갑니까? 어디 간다 하면 이승하고 비슷한 반대면 뭐고? 저승 맞죠? 사실 이승 저승도 이점이다. 여기 저기입니다. 맞죠? 저승. 그러니까 삶과 죽음 여기는 이승에 있다 이거죠.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이렇게 뭐냐면 아직 뭐 종이는 나이가 맞지 아직 물론 모르지 뭐 쌤이 종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죽음을 많이 겪지만 실제 가까운 사람이 맞죠. 만약 안타깝게 죽었다 하면 뭡니까?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떠나면 뭡니까? 와 여기 죽으면 멀리 있는 거 알구나 막 이런 거 느끼겠죠. 맞잖아. 뭐 뉴스에서 뭐 이렇게
오늘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것도 물론 슬프고 안타까운 거지만 내가 아는 사람인 거죠. 뭐 그러니까 꼭 가족이나 친척 아니고도 뭐 아니 친구나 아니면 이런 사람 맞지. 그러면 되겠죠. 그럼 우리 뭐 느낍니까? 슬프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한편보다 뭔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 여기 방금 요거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면요. 요거는 보세요. 나는 간다는 말도 이루고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재.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간 사람 누굽니까? 시적 상황에서 볼 때. 화자가 누이가. 누이죠. 그러면 이 나는 누구다?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다. 죽은 누이. 맞죠? 보통 우리가 맞죠? 시나로에서 화자는 낮에 맞죠? 나는 화자죠, 맞죠? 여기서 화자는 월명사잖아. 근데 여기는 이 문맥 봤을 때 뭔가 이 상황 봤을 때 이거는 죽은 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그러니까 화자 월명사 뭡니까? 누이가 죽었을 때 옆에 뭐 없었는지 맞죠? 누이의 어떤 마지막 말을 못 들었지. 그러니까 아니면 뭡니까? 월명사가 누이한테 가기도 전에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누이가 그만큼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이 갔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 맞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자 보시면요. 보통 자 19체 한가는요. 19체 한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네 줄, 두 줄 이렇게 내용이 세 부분 나눠집니다. 방금 이 네 줄을 읽었죠, 맞죠? 여기 네 줄. 네 줄 뭡니까?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맞죠? 어떤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다음 네 줄 요겁니다. 근데 그다음 네 줄 보면 여기는 비유가 많습니다, 그죠? 여기는 보면 맞죠? 이렇게 누이가 누이가 죽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맞죠? 이런 건 다 비유적 표현이죠. 우선 뭡니까? 잎이 떨어졌죠. 이 떨어진 잎이 뭘 비유하겠습니까? 나뭇가지에 달렸다가 떨어진 나뭇잎은 뭘 비유하겠노? 이 상황에서 죽은 누이겠죠, 맞죠? 그래서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입니다. 그러면 이 누이를 죽은 누이 떨어진 잎을 떨어뜨린 이 바람이 맞죠? 바람 때문에 떨어졌죠, 맞지? 그러면 이 바람은 뭐겠습니까? 이는 바람. 바람인데, 그러니까 누이를 떨어지게 하는 게 바람인데 그 바람이 근데 앞에 이르다라고 뜻이고 이르다. 일찍 불다는 거. 그러니까 누이를 떨어뜨린 잎을 떨어뜨린 바람이 너무 일찍 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다? 누이가 너무 일찍 죽었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절 들어가는 요절. 요절이 뭐냐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요절을 얘기합니다. 이런 바람은 알겠죠? 이런 바람은 누이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요 가지, 나뭇가지. 그럼 보세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 가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거죠. 한 가지에 따라서 누이도 이파리고 또 누가 이파리입니까? 나도. 그러니까 같은 가지에 났는데 누이가 먼저 떨어졌지. 나 아직 달려있지. 멀면서 달렸잖아. 그럼 이 가지는 뭘 비유하겠습니까? 니하고 니 동생하고 둘 다 아직 나무 달려있지. 달려있는 그 가지가 먼저가 뭘 비유한 거겠노? 가족이죠, 맞죠?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이거는 같은 부모 밑에 났다 이겁니다. 같은 부모다. 뭐 한 핏줄 이런 뜻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 하는데 근데 뭡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니까 어디 갈지 모르겠지.
자,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 비슷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나도 맞죠. 그 주인공이 나도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지? 똑같이 달려있다가 먼저 떨어지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상황 겪으면 우리는 뭐 느끼냐? 보통 이걸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걸 들었나? 인생 무상 이런 거. 저번 주에 얘기했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게 아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들어보긴 들어봤죠, 이거 맞지? 아이고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게 뭔 뜻이고? 인생 무상. 무상은 무상이 뭐? 무상감, 무상하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인생 공짜. 그거 아니겠죠, 맞죠? 이 상자가 뭐냐? 이 문은 없을 문자 맞습니다. 이 상은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상이. 여기 뭐냐? 영원한 상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무가 붙으면 뭡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뭐 이렇게 나이가 들든지 아니면 뭐 상하든지 다 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허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부분은 얘기했지만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 맞죠? 이런 감정을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 부분은 뭡니까? 요 앞 5에서 8, 9는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무상감 맞죠?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 이런 걸 느끼겠죠. 맞지? 다 살면서 느끼겠죠. 선생님의 정의도 언젠가 느낄 거 아닙니까? 뭐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맞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지만 안 죽고 가족 뭐 이제 쉽게 보면 뭐 부모님이나 뭐 다른 형제들 이런 죽음을 겪을 수도 있겠지. 겪으면 우리가 이런 걸 느끼겠죠 보통.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감정은 아니죠. 물론 특별한 상황이지만. 자 마지막 근데 두 줄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막 보면 좀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깊은 곳으로 빠지는데 자 우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요거는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9체 향가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아까 얘기했죠. 19체 향가는 세 부분 나눠지 맞죠? 하나, 둘, 셋. 마지막 두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낙구. 맞죠? 낙구. 오케이 알겠습니까? 두 줄 낙구입니다. 낙구인데 낙구의 제일 먼저 시작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아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19체 향가에도 서도 볼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배울 창기 파랑가도 잠깐 넘겨보세요. 두 쪽 넘겨보세요. 요것도 보면 여기 뭐가 되노? 돼있지 맞지? 확인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작품은 달라도 공통적인 거예요. 왜? 충격적이가. 자 그래서 이제 뜻을 봅시다. 미타차는 뭐냐? 미타차는 요즘 이거 지은 사람이 스님이죠. 불교 아이가 맞지? 혹시 불교 신자입니까? 전혀 아이가. 딴 종교가 종교 없습니까?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죠. 그 극락 세계가 미타차입니다. 극락이에요, 극락. 그러니까 불교는 환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 알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다? 다시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뭐 멀티버스 같은 개념이죠, 맞죠? 근데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겁니까? 지금 우리 둘 다 인간이잖아, 맞죠? 그러면 사실 불교의 어떤 개념을 본다면 우리는 전생에서 잘 산 겁니다. 알겠나? 왜냐하면 인간을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어느 정도 덕을 쌓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이번 인생을 좀 엉망으로 산다,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
막 범죄도 하고 이러면 뭡니까? 다음 생에서는 인간 못 태어나고 뭘 태어난다? 낮은 동물 태어납니다. 뭐 벌레 같은 거. 좀 뭐 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쁘게 살면 동물 중에 좀 높은 동물 뭐 있노? 척추동물 있잖아.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알죠? 인간은 그러니까 아주 맞죠? 높은 등급이겠죠.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최고는 뭡니까 이제 저희 가는 겁니다. 어디에 간다? 미타차가 가는 겁니다. 알죠? 계속 그렇게 환상하다가 이제 미타차가 가세요. 한번 가는 겁니다. 알죠? 극락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타차에서 만난다. 이때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자겐 월명사겐다 누이겐다. 이때는 누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미타차에서 만나려면 나는 미타차에 갈 거는 얘기다 맞지? 근데 그걸 누이가 지금 이 시에서 화자가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누이의 말을 전할 수 없잖아요. 이 나는 화자입니다. 이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월명사.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나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알겠죠?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이거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누이요. 우리 비록 이번 생에서는 이제 인연이 끝났죠. 같은 부모 밑에서 형제로 누이를 남매로 태어났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제 당신이 먼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번 끝났지만 나중에 뭐다 미타찬에서 보자 이겁니다. 그때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미타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누이도 그러니까 뭔가 막 미타찬에 가기 위해서는 누이도 많은 덕을 쌓아야겠죠. 화자 어떻게 하겠다? 돌을 닦아서 화자는 승려니까 불교 승려로서 어떤 돌을 닦아서 미타찬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다리겠다는 뭡니까 이거는 뭐뭐 하겠다 이건 의지제 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다시 누이와 만나겠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재회가 말이지 다시 만나다 맞지? 더 만나 재회에 대한 의지입니다. 믿음과 의지. 그러니까 화자는 마지막에 무슨 더 좋고 그러니까 화자는 앞부분에서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감정을 다 얘기하고 있죠. 슬프고 안타깝구나 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근데 이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승려로서 내가 열심히 돌 닦아서 미타찬에 가면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슬픔은 뭔가 이 슬픔을 극복하는 겁니다. 알았죠? 뭘 통해서 극복한 겁니까? 종교적 맞지? 불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극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어떤 다시 슬픔을 극복하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어떤 슬픔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입니다. 승화. 필기 요거 마지막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무슨 말이냐? 슬픔이라는 어떤 부정적 감정을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높이 승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제목매가는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지. 하지만 이 작품은 매우 우선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쌤이 적은 요거니까 현대어 해석이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요 해독본하고 해독본을 잘 하고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만약 시험에서 해독본만 나와도 요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어떤 시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거죠. 알겠죠? 그게 안 됐는데 그냥 요것만 안다면 다른 시험에서 이런 큰 코를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 제왕매가는 향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라의 어떤 유행했던 시가 관련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신의 꿈 갑시다. 저번 주에 숙제했던 거. (112쪽이죠) 폈습니까? 1번은 5번입니다. 필연성을 갖춘 사건. 필연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 원인이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조신의 꿈은 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뭐 원인과 결과가 아주 막 치밀하게 엮여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 좀 비현실적이죠. 사람이 꿈을 꿔갖고 그 꿈에서 뭡니까? 몇십 년을 산 거 아닙니까? 이런 꿈을 통해서 보이고 뭔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니까 이런 것이 어떤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필연의 반대가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성을 갖췄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2번은 2번입니다. 몇 번은? 3번. 3번은 왜 틀렸냐? 꿈에서 깬 조신은 그러니까 원래 조신이 장원 관리했잖아, 맞지? 근데 그걸 그만뒀잖아. 꿈에서 깨고 깨달음을 얻고. 나는 내가 너무 자, 거기 잠깐 보세요. 어디 뭐냐면 111쪽에 보세요. 111쪽에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맨 밑에 둘째 줄.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돼 있지. 찾았나? 맞죠? 그러니까 장원을 그만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문제도 와보세요. 맞죠? 장원 관리라는 자신의 임무에 전념한 게 아닙니다. 그 장원 관리라는 임무를 내려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장원 관리가 행정적 업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2번의 답 2번. 3번은 1번입니다. 조신 부인의 말에 보면 반어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몇 번 했습니까? 틀린 걸 내가 문상이 아니고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겠나? 4번. 다양한 조신 부인의 말이 하나의 주장 맞습니까? 뭐 주장이 뭔데요? 헤어지자, 맞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근거 들었잖아. 맞지? 우리가 뭐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이 가난한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들다. 같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더 힘들 것이다. 이런 게 다 근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들려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문학 작품이라서 아마도 근거 주장, 이거는 문학 작품인데 왜 근거 주장인데, 이 작품 안에서 조신 부인이 말하는 것은 맞죠. 근거를 주장을 얘기하는 게 맞죠. 반어법은 없어요. 실제와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혹시 이걸 찾아봤나? 반어법이 있다고 생각했나? 있으면 얘기 뭐 친구.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이 전설의 성격을 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보기 보면 전설의 작중 배경은 대체로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이 제시되는데, 이는 전설의 세계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걸 보여준다. 지난 주몽시나 배울 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요 고전 산문에서 기록 문학이 있지만, 기록 문학,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뭐다? 다 이야기 말로 했죠. 그러니까 설화 맞지? 설화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주몽시라는 신화고요. 그렇죠? 그 다음 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설. 그러니까 조신의 꿈은 전설입니다. 그리고 민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설, 설화 중에서 전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지만 구체적인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지금 4번 문제가 지금 근거를 내는 거예요, 맞죠? 조신의 꿈 보면요 여러 가지 구체적 지명이 있죠. 예를 들면 세교사라는 전 이름이 있고, 또 뭡니까? 명주 난리군, 맞죠? 명주의 난리군이라는 또 지명을 얘기하고 있고, 또
태수 김은이라는 요 또 인명을 또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정토사 마지막에 그 특히 뭡니까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그 조신이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은 절 이름 정토사가 나오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인 어떤 지명과 인명이죠. 이런 것이 전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런 근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이 글의 조신 부부와 보기의 흥부 부부의 가난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맞죠? 요 보기에 있는 건요.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이라는 현대시입니다. 흥부는 알지? 흥부조는 맞죠? 흥부 부부가 거기 시를 잡아보세요.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흥부 부부가 박을 캐는 장면이 있죠. 그 제비다리 고쳐주고 맞죠? 박심으로 와서 박이 심으니까 박이 와 잘하고 맞죠? 그래서 박을 맞죠? 여기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소리를 하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가르기 전이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대박 터졌나 안 터졌지? 아니 로또 안 맞았죠? 아직 가난하고 맞죠? 애들 많고 막 가난하고 해서 애들 맨날 배고프다고 울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근데 뭡니까? 그 가르기 전에도 웃음을 건네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죠. 금이 문제니 황금 벼이삭이 문제니 금이나 황금 벼이삭이 문제다 문제 아니다. 이 표현은 금이 문제니 황금 벼이삭이 문제라는 것은 문제란 말이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공부가 문제냐 하면 공부가 문제란 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 맞죠? 공부 문제 맞습니다. 금이 그러니까 뭔가 금이나 황금 벼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뭐가 중요하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서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을 펼칠 수 있겠지만 배고파 죽겠는데 뭔 웃음이 나오냐 하면서 하여간 이 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면 자 조신 부부는 가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죠? 헤어졌죠? 맞죠? 야 그만하자 우리 했자 맞지? 조신 부부는 가난을 비참한 것으로 인식했죠. 자 적으세요. 인식했지만 이렇게 지금 이걸 차이를 이러니까 했지만 이 시의 흥부 부분은 어떻습니까? 얘기했지만 가난해도 뭐다 서로 웃는 게 중요하다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뒤에도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 어떤 태도 가난에 대해 긍정적인 맞죠?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파악하면 됩니다. 같은 가난에 대해서 맞죠? 물질적 가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물론 이 시가 그렇게 한 번에 해석되기 힘들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좀 파악했나? 오 잘했어요. 됐나? 뭐 지금 문제에서 지금 맞다. 자 그다음 이제 3분을 잡아봅시다. 오늘 교육 좀 힘듭니다. 이거 하기 좀 시가가 이게 진짜 좀 어렵거든. 좀 시고 할까요? 알겠습니다.